한 일주일? 열흘 정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발로 찼어요.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니까 앞좌석에 계시는 분이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되게 불편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중재를 하시더라고요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즐기셔야 된다,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, 뭐 의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자유예요,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썼던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앵커분도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, 이거는 유치원 상식 아니냐,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, 우리가 요새 이런 교육이 되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하는데,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미 많이 쓰고 있었던 표현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를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, 지금 이 말을 아이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내 자유야, 내 시간이야, 내 거야, 이런 표현에 있어서 너의 자유, 네가 하고 싶은 일의 한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요새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. 요새 있었던 커다란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중학생이 40대 여자분을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폭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중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동급생을 때린 게 또 하나 있었어요.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왜 점점 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, 그래서 뭐 촉법 소년 그 법률을 없애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?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다리는 거. 그러니까 제가 치료사로서 성인 장애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운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는 것과 규칙 지키기가 전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.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, 이런 기다리는 거, 규칙 지키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거든요. 아주 어렸을 때부터. 그리고 태어나기를 정말 이렇게 조금만 룰에서 벗어나도 겁이 많이 나는 애들이 있고, 태어나기를 조금 이렇게 계속 푸시 더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계속 이게 경계를 밀어내면서 약을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넘나드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보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, 그날도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날도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정말 분명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, 그리고 내가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시고,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이가 만약에 교실 같은 사이즈의 방에서 애가 막 돌아다니는데 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. 그런데 엄마가 그 교실 문에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여기서 왜 그만둬야 되는지도 모르고, 그만둬야 될 이유도 없고, 엄마도 말만 했지 그 다음에 액션이 없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 말의 권위가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에 엄마가 가만히 돌아다니지 마라고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을 때 결과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장면을 또 본 거예요. 아이는 막 돌아다니고 있고 엄마는 문에서 정말 돌아다니지 마, 그런데 애는 계속 돌아다니고. 그래서 이제 어머님 보고 설명을 드리고,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정말 돌아다니지 않는 걸 원하시면 아이한테 가까이 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돌아다니지 마 하고, 스스로 못할 경우에는 손을 잡아서 옆에
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, 그게 반복이 됐을 때 엄마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엄마 말이 지금 지켜야 되는 룰로 오는 건데 필요 없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나가고 엄마는 그렇게 돼서 말 안 들으면 아유 거봐 쟤는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엄마 말의 권위도 떨어지고 아이는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런 게 학습이 되거든요. 요새 아이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에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법이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에요. 그럼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당연히 안 무서워하는 거죠. 무서워할 게 없는 아이들로 자라버렸어요. 근데 이게 겨우 중학생이라는 게 저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,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거를 키워와야 하냐라고 얘기한다면, 한 살에는 한 살의 자유가 있고 두 살에는 두 살의 자유가 있듯이 점점 자유의 공간을 넓혀 주셔야 됐고, 그리고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, 지금 만약에 5학년, 6학년, 중학교, 고등학교라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부모님 말에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항상 말이 쉬워요. 이렇게 그냥 저희 같은 치료사들, 저희 같은 상담사들이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실제 적용 상황에선 너무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. 그래도 이게 지금 자녀분들이 이게 성장을 하셨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림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규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